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행 가서 예고했었던 내 돈 1억으로 서울의 3억짜리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라도 그냥 3억짜리 아파트면 메리트가 없겠죠. 하지만 초역세권이고요. 개통 예정인 지하철 초역세권에 바로 옆이 뉴타운 재개발이 예정돼 있고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이 호재를 좀 받을 수 있는 지역이겠죠. 그리고 강남까지 접근이 용이한 강남 순환선을 바로 올라탈 수 있는 터널이 개통 예정이어서 각종 호재들이 많은 지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아직 3억 그리고 내 돈 1억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곳을 한번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네이버 지도를 펼쳤고요. 제가 예전에 신림과 봉천이 괜찮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관악구 일대가 괜찮다.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주신 분들 중에는 제가 신림, 뉴타운도 물건이 있다면 괜찮은 지역이다 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역, 이 아파트는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고요. 지도를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지도에 보이시는 신림 현대 아파트입니다. 이 신림 현대 아파트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미림여고 입구 교차로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옆에 신성초등학교도 있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 그랬죠. 이 지하철이 신림경전철이라는 지하철입니다. 신림경전철 지하철이 여기 미림여고 입구에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개통이 되겠죠. 그러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도보로 4분 정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호재들을 하나씩 보면서 일단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림경전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누면요. 이 신림경전철은 이 사진에 보이시는 대로 서울대 역을 지나서요. 서림역, 아까 제가 말한 곳이 바로 서림역이고요. 그 다음 서원역, 신림역, 당곡역, 동작구민회관역, 보라매공원역, 보라매역, 서울지방병무청역, 대방역을 거쳐서 여의도 색강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신림경전철이 예전에는 미뤄지다 지금은 대략 2022년 말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19년 말이니까 20년, 21년, 22년 3년 정도 후에는 개통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 신림경전철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신림경전철은 경전철 하나만 놓고 보면 메리트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서림 지역에서요. 타고 쭉 가다가 보면 신림에서 2호선으로 환승을 할 수가 있고요. 2호선으로 환승을 해서 강남까지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보면 보라매역에서 환승을 해서 7호선을 또 이용할 수가 있고요. 대방역에서 환승을 하면은 1호선을 이용해서 용산이나 서울역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종착역이 색강, 여의도이기 때문에 여의도의 집값이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아까 말한 서림에서 여의도까지 대략 16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20억, 30억짜리 하는 집을 사는 것보다 3억짜리 16분 떨어진 집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물론 돈이 있으면 여의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서민 입장에서라면은 가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종 주요 노선들을 다 환승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지역까지 언제든지 편하게 빠르게 지하철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경전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 지도를 보면은 바로 옆에 지금 터널 모양이 보이시죠? 신림 봉천 터널입니다. 여기 보면 2020년 12월에 개통이 된다고 네이버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신림 봉천 터널은 굉장한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10년도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이 19년이니까 대략 9년이나 걸린 거죠. 이걸 기다린 사람은 9년을 기다린 거고요. 지금 우리는 1년만 기다리면은 내년에 개통을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 분은 기다리지 않고 이 호재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신림 봉천 터널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관악 JTC, 그냥 관악 IC라고 할게요. 관악 IC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시흥 IC까지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이 터널과 각종 도로가 쭉 뻗어 있어서 빠르게 이 서남권, 그러니까 관악구를 좀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건설 목적이 나와 있어요. 건설 목적이 서울 서남부 지역의 동서방향 간선도로를 확충하고 극심한 정체를 일으키는 남부순환로의 교통량 분산으로 서남부 지역 통행 불편 해소를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지도로 또 몇 분들한 메일로 또 몇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신림 뉴타운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림 뉴타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림 현대아파트가 어디 있다 그랬죠? 이 신림 뉴타운과 딱 맞닿아뜨려져 있습니다. 신림 뉴타운은 현재 매물이 아마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매물이 있다면 저는 사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 1구역 쪽에, 왜 1구역이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신림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신림 경전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1구역이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신림 1구역을 구입하기 어렵고 또는 매물이 없고 이럴 때는 이 신림 현대아파트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길찾기로 새로 생기는 역까지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도보로 5분 315m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네요. 출구까지 4분 5분이면은 아마 도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4분 5분이면은 굉장히 초역세권이죠. 제가 지금 이 신림 현대아파트의 장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또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신림 현대아파트의 단점은 일단 연식이 1993년식, 연식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소형 평수부터 중형 평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평수는 소형 평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보다는 약간 전세를 끼고 하는 갭 투자. 그래서 나는 이곳에 내 돈 1억을 투자해 놓고 나중에 저곳에 신림 경전철이 개통이 되고, 그리고 내년에 또 신림 봉천 터널이 개통이 되고 신림 뉴타운이 개발이 됨에 따라서 우리 집값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좁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요즘 그런 데 살기가 좀 쉽지가 않죠. 물론 나는 조그마한 데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라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단 자기 자본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이
신림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림 현대아파트를 클릭을 하면요, 1993년 5월에 입주를 했고요. 세대수는 1634세대, 매매가는 3억 1000에서 6억 6천 사이, 전세가는 1억 9천에서 4억 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를 보면요, 눌러보면 제가 좀 잘 보이시라고 좀 글자를 크게 했는데 아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잘 안 보일 거예요. 보시면은 1층이 3억 2천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소형 평수죠. 그리고 또 그 아래도 1층이 3억 2천, 8층이 3억 4천 5백, 또 다른 평수는 뭐 2층이 3억 5천, 3층이 3억 6천, 이런 식으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매물은 1층 매물이긴 한데 이 1층 매물이 올 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히려 뭐 수리가 안 된 3층이나 8층보다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매물이 지금 똑같이 전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전세는 지금 1억 9천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 클릭이 안 되나? 아, 되네요. 자, 이렇게 요즘은 이제 뭐 비디오로 많이 찍어서 올려놓기도 하고요. 지금 샤시나 장판이나 벽지나 올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네이버 앱을 통해서 또는 뭐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더 큰 화면으로 보시면은 아마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360도로 볼 수 있게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지금 거실 겸 방과 주방이 나눠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수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나름 깔끔한 편이죠. 그리고 이 신림 현대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다 돼 있네요. 신림 현대 같은 경우는 베란다도 이렇게 있고, 기본적으로 층고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1층이라 그래도 실제로는 뭐 2층, 3층 높이인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매물은 직접 보진 못했지만 뭐 가서 보면은 그런 매물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실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가서 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 지도를 끄고, 그러면 제가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매물 가격이 3억 2천만 원이었죠. 여기서 전세를 1억 9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1억 3천이 필요하죠. 자기 자본이 1억이 있으신 분들은 1억을 넣으시면 되고요. 1억 3천이 있으신 분들은 1억 3천을 넣고 사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1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돈 1억을 넣게 되면은 3천만 원이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3천만 원은 어떻게 해요? 이 3천만 원은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대출이 있다고 전세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안심 전세 대출을 신청 가능한 금액이면은 대출이 있어도 전세가 들어옵니다. 보통은 안심 전세 대출은 전세가 플러스 대출이 그 KB 시세라는 데가 있어요. 그 KB은행에서 이 아파트의 시세를 대충 가늠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합이 아파트 시세를 넘지 않으면 안심전세 대출에 가입이 됩니다. 보통은 거의 서민 아파트는 다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서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3천만 원을 빌리면 이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요즘 이율이 3천만 원에 대한 이율이 2.75%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곱하면은 1년에 82만 5천 원, 한 달로 나누면 이자가 68,750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뭐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죠.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혹시 본인이 이것보다 조금 더 큰 평수에 관심이 있다 싶으시면은 자기 자본이 대략 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1억을 내 돈을 넣고 1억을 대출을 받고 싶어요. 1억을 대출을 받으시면은 한 달에 1년에 275만원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22만 9천 원, 대략 23만 원 정도가 이자로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는 소형 평수 기준으로 했을 때 68,750원이라고 그랬죠? 대략 7만 원이라고 잡을게요. 7만 원을 1년 하면은 12개월, 84만 원이 나오고요. 2년 하면은 168만 원이란 이자가 지출이 됩니다. 즉, 내가 2년 전세를 준 기간 동안 내가 나가는 돈이 168만 원이고요. 집값이 이 168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집값이 168만 원 어치도 안 올라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한 5천에서 1억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저 방법으로 이렇게 투자를 좀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자를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자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6만원, 7만원 되는 돈 그냥 본인이 외식 한 번 안 해도 되는 돈이고요. 뭐 저 같으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뭐 술, 담배는 안 하지만 커피는 거의 하루에 한 잔씩 마십니다. 그렇게 되면 뭐 커피값만 뭐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 나오는데 커피값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죠. 아마 웬만한 분들도 요새는 뭐 커피값으로도 많이 지출을 하는 돈일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물론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달에 7만원이란 이자가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다. 그러면 저기에 투자해서 내가 3천만원 정도는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전세를 받고 이렇게 해서 구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했던 대로 호재가 하나 개발될 때 따라서 저곳에 집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관악구가 굉장히 좀 낙후돼 있다고 정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악구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개발을 내세워서 저곳을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시킬 겁니다. 현재 관악구가 저렴한 이유가 좀 낙후된 지역,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아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중교통도 어렵고요. 지하철도 이용하기 어렵고. 그런데 저런 신림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 지하철 이용하기가 쉬워지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신림 봉천 터널이 개통하게 되면 강남도 강남 순환 도로를 타고 가면은 양재까지도 금방 갑니다. 그리고 뉴타운이 들어서면 저곳에 뭐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들어서면서 약간 뭐 학군도 좀 좋아질 여지도 있고요. 주변이 좀 정리되면서 아마도 신림이 새롭게 좀 다시 태어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신림 현대아파트도 한번 임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장이 이제 직접 찾아가서 둘러보고 매물을 보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임장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면 임장을 굉장히 많이 추천드려요. 그냥 나들이 삼아서 바람 쐴 겸 또는 뭐 그냥 운동할 겸 많이 걸어 다니면 좀 운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뭐 운동할 겸 걸어보기도 하고 둘러보기도 하고 가서 부동산에 들어서 꼭 살 게 아니어도 살 것처럼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 주변에 개발이 좀 된다는데 뭐 진행이 좀 어때요? 뭐 터널은 좀 언제 된대요? 아니 뭐 경전철은 저쪽에 뭐 서림역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저 위치가 맞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다른 제가 말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저는 이 아파트를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격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소액으로도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러이러한 곳이 있고 이러이러한 호재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면 한번 둘러보고 가서 또 제가 추천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